결혼식장은 있었는데 신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충격은 없었죠.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5화는 모든 등장인물의 감정과 관계가 폭발하듯 얽혀버린 회차였습니다. 특히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신부라는 강렬한 엔딩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충격과 긴장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는데요. 이번 5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사람의 선택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지혁은 처음부터 비혼주의자로 등장했었습니다. 연애는 즐기지만 결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버지 이상철의 은퇴 이후 회사 자리가 취소되고 또다시 낙하산으로 들어온 후배 때문에 회사에서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이 겹쳤습니다. 결국 그는 삶의 독립을 꿈꾸던 계획마저 접게 되었는데요.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정보와의 계약 결혼 제안이었습니다. 지혁은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가족들에게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결혼하겠다는 말이 튀어나오자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전후 사정을 알아야 허락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고 몰아붙였지만 지혁은 이건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결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이요라며 단호히 잘라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권조차 없었습니다. 막내 동생 이수빈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뭐하는 집딸이야? 평범한 집딸 아니지? 라며 캐물었고 지혁은 결국 하늘건설 딸이고 외동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순간 가족 모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집안의 이해관계와 얽힌 문제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건 지은호였습니다. 오랫동안 지혁을 짝사랑하다 용기 내어 고백했지만 넌 나하고 안 어울려라는 차가운 말로 거절당했던 그녀.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말은 자신의 조건과 배경을 두고 한 말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은호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거였군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라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헛된 감정을 붙잡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은호는 청첩장을 받아들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신부가 정보화시네요. 하늘건설 정보화. 나랑 안 어울린다는 게 그 뜻이었죠. 지혁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은호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말장난하지 말아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아닌 척하지 마세요. 이미 지혁 선배 후진 사람인 거 다 아는데 괜히 착한 척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예식장, 잔뜩 모여든 하객들. 지혁은 예복을 입고 신랑 입장을 했지만 정작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일었고 이내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신부 정보화가 남긴 단 한 줄의 문자. 미안해요. 나 그 사람한테 가요.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혁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지만 그날 밤 결국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린 것이죠. 이 와중에 동생 이수빈은 박성재의 회사를 찾아가 황당한 부탁을 했습니다. 내 채널에 한 번만 나와줘. 얼굴 안 보이게 해줄게. 성재는 어이없다는 듯 거절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극. 박정현이 스토커를 피해 달아나다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친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오한은 신부의 실종, 가족의 갈등, 새로운 사건까지 겹치며 혼란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신부가 사라진 그날 이후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사라진 순간 그 충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술렁이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냐며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와 눈빛은 곧장 신랑 이지혁에게 향했고 그의 초라해진 뒷모습은 그대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혹시 신부가 다른 남자랑 도망간 거 아냐? 재벌과 결혼이라더니 결국 돈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겠어? 지혁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전부 알고 있다는 듯 입을 모아 떠들었고 그 말들은 독처럼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결국 이 소문은 결혼식장을 넘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재벌가 딸 결혼식장에서 돌연 실종. 하객들 술렁. 신랑 홀로 남겨진 채 파국. 사라진 신부. 어디로 향했나? 자극적인 제목들은 클릭수를 부르는 미끼였고 인터넷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난과 조롱이 가득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식에서 버림받은 신랑이라니 웃기다며 비아냥댔고 또 다른 이는 역시 돈으로만 맺어진 결혼은 오래 못 간다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지역은 순식간에 사회적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냉철하고 완벽해 보이던 비혼주의자의 이미지는 산산이 무너져 내렸고 그는 결국 조건에 흔들린 남자 신부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신랑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 충격은 집안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체면이 다 구겨졌다며 밤새 분노를 사귀지 못했고 어머니 김다정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외출조차 꺼렸습니다. 이제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집 애들 앞길은 누가 책임지냐며 눈물을 흘렸죠. 막내 이수빈은 역시 오빠는 멋있게 살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체념했고 동생 이지환은 형은 지금 혼자가 된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야 라며 씁쓸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결혼식장의 한순간의 사건은 단순히 한 커플의 파혼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남자와 그의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는 균열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분노로 밤잠을 설치며 아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자. 저 아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당신이 모를 거야라며 눈물을 감췄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불안했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간직해온 감정은 이미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조차 너무 허무했기 때문이었죠. 자신을 차갑게 거절했던 이지혁이 결국 조건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상처였는데 그 결혼마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린 현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지? 내가 믿어온 감정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선배가 정말 사랑을 몰라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나를 철저히 배제한 걸까?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도 무너져 내린 지역이 걱정되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여기까지 온 걸까 하는 자괴감이 깊은 늪처럼 그녀를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혼자 집에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어도 거리에 서 있어도 눈앞에는 늘 예복을 입고 서 있던 지역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 홀로 서 있던 그 뒷모습은 분명 불쌍해 보였는데 동시에 그 모든 결과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동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른 사람이었다면 편했을 텐데 너무도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기에 외면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지은호는 마음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지역의 절친 박성재를 찾아갔습니다. 성재는 이미 회사 일과 집안 문제로 지쳐 있었지만 지은호의 얼굴에 가득한 불안과 혼란을 보자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성재 씨 지역 선배가 혹시 어디 갔는지 알아요? 지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듣기 전부터 이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예전처럼 그 바닷가에 있을 거야. 지역이 힘들면 늘 그곳으로 가곤 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술 마시면서 밤새 앉아 있더라고. 그 순간 지은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곳에 있을까? 내가 가면 선배는 날 받아줄까? 아니면 또 밀어낼까?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은호는 마침내 지역을 그 바닷가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어둑한 해변, 낡은 벤치 위에 앉아있던 지역은 이미 전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쯤 비워진 술병이 들려 있었고 그는 술 기운에 비틀거리면서도 공허하게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하고 냉철했던 선배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차마 눈물을 삼키지 못한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이렇게까지 무너질 사람이었어요? 나는 선배가 뭐가 됐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줄 알았는데. 지혁은 잠시 고개를 돌려 은호를 바라봤지만 곧바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도 위로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은호야, 나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회사도 가족도 사람도. 내가 뭘 붙잡을 수 있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스스로를 조롱하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사람이 지금은 한없이 작은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은호는 울분을 터뜨리듯 외쳤습니다. 아직 나 있잖아요. 근데 선배는 왜 늘 혼자라고만 말해요? 내가 옆에 있는데 나는 왜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순간 은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날카롭게 지혁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멀리 어둠 속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차마 은호를 마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각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신부 정보와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피하기 위해 달아난 게 아니라 그녀가 남긴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메시지는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왜 하필 결혼식 당일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무도 쉽게 짐작할 수 없었죠. 하객들 사이에서는 각종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혹시 오래된 연인이 있었던 건 아닐까? 재벌가 딸이라면서 정략 결혼이 싫어서 진짜 사랑을 택한 거 아니야? 아니면 더 큰 권력을 쥔 쪽으로 넘어간 거겠지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단서들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향한 곳은 박진석의 회사와 깊게 얽힌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진석의 아내 고성이었습니다. 야망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그녀는 가문의 이미지를 흐릴 만한 일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는 인물이었죠. 성인은 곧장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적의 집에 우리 집안에 발 들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감히 우리 이름을 더럽히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고성인은 이미 여러 인맥을 동원해 보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 인사들에게 압력을 가했고 심지어 언론 쪽에도 돈을 흘려가며 보아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내 손에 걸리기만 해. 반드시 짓밟아버릴 거야. 하지만 보아는 결코 단순한 도망간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식 전부터 다른 준비를 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집안에서도 몰래 짐을 정리했고 휴대폰에 비밀 계정을 만들어 특정 인물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박진석의 회사와 긴밀히 연결된 사람이었죠. 재정적 비밀, 권력 싸움, 심지어 불법 거래와도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고성인은 이 사실을 알고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보아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보아가 가진 비밀까지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박진석의 회사와 자신의 지위가 동시에 흔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보아, 내가 누구와 손잡았는지 끝까지 밝혀낼 거야.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지. 결국 신부의 실종은 단순한 결혼 파탄이 아니라 재벌과 내부 권력 다툼과 얽힌 더 큰 음모의 시작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동시에 전개되었습니다. 지역의 동생 이지환은 어느 날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골목길 한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누군가 발소리를 죽이며 뛰어가는 소리.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던 박영나였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우아했던 그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영나는 겁에 질린 얼굴로 뒤를 돌아보며 달리고 있었고 그 뒤를 한 남자가 집요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영나를 그 남자 앞에서 막아섰습니다. 멈춰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낯선 남자는 순간 당황한 듯 지환을 노려봤다가 곧바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선 영란은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지환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이 왜 당신을 쫓아온 거예요? 하지만 영란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환과 영나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순간, 영나는 지환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지환 역시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저 우연한 사건이었을 뿐인데 두 사람의 마음속에 묘한 불씨가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나를 뒤쫓던 그 수상한 남자는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라 신부 정보아와 얽힌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보아가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배경을 쥐고 있었고 심지어 그녀가 누구와 접촉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즉 영나가 단순히 위험에 처한 게 아니라 그녀 역시 보아의 실종과 얽힌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환은 알지 못했지만 이 만남은 훗날 그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6화의 마지막 순간 은호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도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요? 지혁 씨 결혼이 왜 실패했는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순간 은호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화면에 떠오른 글자가 흐려 보일 정도로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들 중 배신자가 있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역, 성재, 가족들, 그리고 늘 곁에 있어 주었던 친구들까지. 설마 그 중에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그 단 한 줄의 메시지는 그녀의 마음을 깊은 불신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장난이 아닐 거야. 나한테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분명 뭔가를 알고 있어.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은호의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서로 다른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역에 대한 분노와 실망, 동시에 그를 향한 걱정과 연민,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누군가를 의심해야 하는 두려움이 더해졌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사람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니 그게 누구일까? 내가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면 어떡하지? 손에 쥔 휴대폰은 작게 진동했지만 은호에게는 그 작은 떨림조차 심장을 쿵쿵 울리게 만드는 파문 같았습니다. 문자 한 줄이 던진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 신뢰라는 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불길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지? 선배? 성재 씨? 아니면 가족?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이 낯설고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꼭 쥔 은호의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순한 공포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서워도 이 진실은 내가 끝까지 밝혀야 해. 배신자가 누구든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 그렇게 은호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더 큰 파국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숙명 같은 예감에도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꼭 쥐며 앞으로 어떤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호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그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묘한 숙명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길,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다가오는 운명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냥 눈 감아버리고 싶다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는 더욱 강하게 외쳤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물러서면 안 돼. 진실을 모른 채 살 수는 없어. 결국 누군가는 이 판을 끝까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그건 내 몫일지도 몰라.